휠체어 아래쪽에 바퀴가 이렇게 체결되는 부분 자, 이렇게 바퀴를 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버용품을 리뷰하는 늘찬 복지연구입니다. 휠체어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튜브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휠체어 타이어를 한번 분리해 가지고요, 펑크도 한번 떼어보고 그리고 튜브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휠체어를 보시면요, 휠체어 아래쪽에 바퀴가 이렇게 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브레이크 드럼이고요. 이 바퀴가 브레이크 드럼에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풀 때는 그 드럼 안쪽에 보면 이렇게 너트가 하나 보여요. 얘를 풀어주시면 바퀴가 탈거가 됩니다. 바퀴부터 한번 탈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휠체어 수리할 때는 브레이크를 항상 체결해 주시고 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육각 렌치 있죠? 이 육각 렌치는 여기 들어있던 겁니다. 제가 따로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제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각 렌치 중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뭉치가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에 맞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시면은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그 너트를 풀을게요. 풀고 그리고 이제 손상방지 링 2개 들어가 있죠? 링 2개 빼고요. 이 상태에서 바퀴를 빼면 빼져요. 자, 바퀴를 뺄 때는 브레이크를 다시 열어주겠습니다. 잡고서 옆으로 세우겠습니다. 옆으로 세워서 빼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접고요, 바퀴를 빼볼게요. 자, 이렇게 바퀴를 뺐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뭉치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구조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이제 타이어를 탈거해 가지고요, 튜브를 한번 교체하고 또 튜브에 펑크가 있으면 펑크를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자, 튜브를 제거할 때는요, 보시면 여기 그 공기 주입구가 있죠? 공기 주입구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얘까지 풀어 주겠습니다. 자, 바람이 쑥 빠졌죠? 그리고 보통 요거를 저희가 구찌라 그래요. 요 구찌를 요 볼트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볼트까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볼트를 제거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요, 자전거 펑크 이렇게 떼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사실 뭐 자전거 펑크를 떼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쉬우니까요. 요 지금 바퀴 안에 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요 지금 림에 물려 있기 때문에 바퀴를 이렇게 당겨서 바퀴를 편한 분리해볼게요. 이렇게 살짝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고, 반대도 띄워줄게요. 띄워주고, 이렇게 띄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퀴가 이제 이렇게 좀 놀죠, 그죠? 그래서 타이어 옆쪽은 제가 다 띄워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게 바로 제가 자전거 그 수리하는 공구인데요.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주걱이 2개 달려 있어요. 이렇게 요 주걱 2개 가지고 자전거 타이어 분리할 겁니다. 타이어를 살짝 당겨요. 이렇게 당기고 요 주걱을 이렇게 안쪽에 넣어요. 이렇게 하면은 주걱이 2개가 필요한 이유가, 얘를 이렇게 당겨 준 다음에 주걱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그 바퀴 타이어 한쪽 면을 제가 그 주걱을 통해서 이렇게 뺄 겁니다. 여기 일반 나왔으니까요. 그냥 제가 쭉쭉 필게요. 한쪽이 빠지면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다 되거든요. 숟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쭉 하면 이렇게 한쪽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쪽 이렇게 해서 조금 팁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바퀴 넣는 부위, 바람 넣는 부위가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쪽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타이어 튜브, 요 구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 타이어 튜브에 구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먼저 탈거할 겁니다. 요 부분을 눌러서요, 이렇게 눌러서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 튜브를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튜브 빼주겠습니다. 타이어를 완전히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빠지니까요, 그 뺄 때 이 튜브가 손상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튜브 뺐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에요, 튜브가요.
이렇게 튜브거든요. 가끔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튜브 사이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 튜브 사이즈는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이 바퀴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 25-501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뒤에 보시면요. 22 곱하기 1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앞에 25라는 거는요. 요 튜브의 요 직경, 그러니까 요 직경 있죠. 바퀴의 폭 있죠. 요게 2.5cm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501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바퀴의 축 있죠. 요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름이 50.1cm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2라는 건 뭐냐면 이 둘레, 여기가 22인치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튜브, 그러니까 요 바퀴의 그 폭, 요 측면 폭이 2.5cm다. 그리고 뒤에 있는 501이라는 거는 얘 바퀴의 요 지름 50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 전체의 바퀴의 사이즈가 22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튜브나 이런 바퀴 구입하실 때는요, 요대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튜브 또는 타이어 한 다음에요, 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요 사이즈에 맞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제가 한번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타이어 앞에 이제 구찌라 그랬죠. 구찌 앞도 제가 조립을 다시 했습니다. 앞에 바람 빠지는 걸 방지하는 요 나사 볼트가 있거든요. 이 볼트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바람이 빠집니다. 펑크가 난 부위를 찾기 위해서는 바람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펌프에다가 공기주입구를 물리고요. 바람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면 이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물에 담그시면요, 펑크난 부위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공기 기포가 올라와요. 그 부분이 펑크가 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입구를 빼고요, 공기를 넣은 상태에서 체크를 했고,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펑크난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제가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체크를 해 놓으신 이후에 펑크 수리 패치예요. 이 펑크 수리 패치는 모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면은 1,500원이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크 수리 패치 하나 구비해 두시면은요,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구입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풀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기가 펑크 부위잖아요. 이 펑크 부위에다가 제가 패치를 붙일 건데요. 이 패치가 잘 붙으려면 이 표면이 좀 거칠거칠해야 돼요. 그래서 거친 요런 그 사포, 요거는 금속 재질 사포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종이로 된 사포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사포를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문지르면 표면이 거칠거칠해져요. 자, 이렇게 되면 좀 거칠거칠해졌거든요. 이 상태에서요, 펑크난 부위에 본드를 도포하겠습니다. 좀 넓게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넓게 발라주시고요. 이게 패치거든요. 이 패치를 그냥 붙이면 이게 점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쳐주시면 이게 점도가 좀 꾸덕꾸덕해지면서, 자, 이제 좀 꾸덕꾸덕해졌거든요. 이 상태에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딱 붙어 있거든요. 요 붙은 상태에서요, 요게 붙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으시고요, 책 같은 걸 하나 올려 놓으세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잠깐 장비니까 이렇게 올려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 패치가 딱 붙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다 치고 이렇게 떼면 이 패치가 붙어 있죠, 그죠? 이 패치가 붙은 상태에서 펑크 수리 패치가 잘 붙었는지 체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체크가 완료가 됐으면 다시 튜브를 조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패치가 붙은 상태에서 다시 바퀴에다가 넣어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퀴에 튜브를 넣을 때는요, 바람을 살짝 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빼볼게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바람이 아주 많이 빠져도 튜브가 잘 안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구찌가 들어가는 구멍이거든요. 구찌가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요 타이어 구찌를 넣겠습니다. 요걸 먼저 빼야죠. 앞에 있는 타이어 구찌 앞에 요 볼트를 먼저 빼주시고 구찌를 넣어서 조립을 한 다음에요, 타이어 구찌하고 휠체어를 고정하는 링을 먼저 삽입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 링은요, 너무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구찌가 뒤로 밀리지 말라는 거니까 너무 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공기주입구인데 공기주입구를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요 꼬부랑 요렇게 꼬불꼬불한 요 면이 밖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요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요 조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타이어 넣는 방법은 이쪽만 나와 있으니까 이쪽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게 뺄 때는 힘들어도 조립할 때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이 조금 있어야 잘 들어가요. 네. 그래서 됐습니다. 딱 들어갔죠. 그러면 요 나온 부분 있죠. 요 나온 부분을 안쪽 림 안쪽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넣으면 돼요. 잘 들어가죠. 그 타이어가 다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당겨서 넣으면 됩니다. 아마 가장 끝에서는 안 들어갈 겁니다. 끝에서 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타이어 장력이 있기 때문에 끝에서 안 들어가요. 이 끝에서 다시 주걱을 사용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걱을 이용해서 주걱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고 주걱을 또 하나 이용해서요. 자, 이렇게요. 주걱을 넣어서 림에 넣어서 이렇게 넣고 여기가 들어갔으면은 요건 잡고 요건 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 주걱을 넣어서 다시 넣고 다시 빼고 마지막입니다. 얘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타이어가 다 들어갔습니다. 타이어가 들어갔으면 튜브가 지금 안에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튜브가 타이어 안쪽으로 잘 접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타이어가 씹히면서도 펑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잘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타이어를 흔들어 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탁탁 쳐주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튜브가 이제 조립이 됐기 때문에요. 공기를 다시 넣겠습니다. 살짝 풀른 다음에 공기 넣어줄게요. 이렇게 물려줄게요. 넣어주겠습니다. 자, 권장 공기압은 110 psi인데요. 저는 살짝 손이 들어가는 정도가 좋으니까 조금 더 넣을게요. 조금 더 됐습니다. 하나 넣어주고 조여준 다음에 굳지마개를 다시 체결하면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퀴를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겨볼까요? 보면은 이게 지금 드럼 브레이크이기 때문에요. 드럼 브레이크에서 바퀴를 분리하게 되면 이 드럼 브레이크가 살짝 미세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하고 프레임하고 이렇게 구멍을 맞춰주신 다음에 프레임하고 맞춰주신 다음에요. 얘를 그대로 위에서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휠체어 세워볼게요. 이렇게 조립이 됐죠, 그죠? 링 2개부터 끼워주겠습니다. 링 2개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이 볼트를 이렇게 체결할게요. 자, 체결하고 드럼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인 다음에 렌치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해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신데 무리하게 이렇게 집에서 수리하지 않는 쪽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 튜브나 또 이런 것도 구입하셔야 되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휠체어가 망가지거나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요 인근에 자전거 수리점이 어디 있나 항상 이렇게 보세요. 휠체어가 망가졌을 때는 바퀴나 구동계 쪽은요 자전거 매장으로 가시면은 대부분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휠체어 그 자가 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휠체어 자가 수리가 가장 필요한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어르신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이제 이런 자전거 수리점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휠체어가 망가졌을 때예요. 그때 어르신이 휠체어에 타고 있고 그리고 구동계나 바퀴는 일단 망가져 있고 이렇게 되면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밖으로 외출이 잦다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고 뭐 장거리 여행 또는 또 시골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수리를 좀 공부해 놓으시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 휠체어 수리 영상을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휠체어 다른 부분의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찬 복지였습니다.